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녀석을 봤습니다. 참 이쁩니다. 전설의 페라리라 불리우는 녀석, 바로 페라리 125S입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페라리 본사에 전화해봤습니다. Hello, this is Ferrari. How may I help you? 본사 직원이 한국어를 못하더군요. 할 수 없이 3D 펜으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작지만한 집에 놔둘 데도 없잖아. 크기도 24분의 1로 줄여서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실제 크기의 24분의 1 사이즈로 프린트해 줬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3D 펜으로 외곽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근데 이대로 사용하면 뼈대가 너무 약해서 잘 휘어지기 때문에 외곽뼈대 내부에 그물처럼 보조 뼈대들을 만들어 줍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측면은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기가 쉽거든요. 모두 만들면 이렇게 윗면 1개, 앞면 1개, 측면 3개가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뼈대들을 3D 펜으로 하나하나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이건 페라리다 하면서 뼈대들을 합쳐주면 페라리 뼈대가 되는 겁니다. 뭐 재능이 없으면 시간을 더 활용하면 됩니다. 뭉툭해 보이긴 하지만 차대 뼈대가 대충 만들어졌으면 뼈대 사이에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메꿔줘야 나중에 표면을 사포로 정리할 때 패인 곳이 없게 면이 고르게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대충 채워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녀석입니다. 채우다가 졸리면 자다 일어나서 채우고 배고프면 먹고 나서 채우고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끝까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전부 채우고 나니 폐차장에서도 안 받을 것 같은 삐라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전기 인두기가 있는 거니까요. 표면을 느긋하게 다듬어주면서 형태도 살살 잡아가다 보면 그래도 이젠 폐차장에서 받아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이젠 쇠줄이나 사포로 표면을 갈아주면서 디테일한 형태와 표면을 잡아줍니다. 이때 전동 공구가 있다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지만 뭐 영화 인타임도 아니고 공구가 없을 땐 그냥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듬다 보니 어느덧 도면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왕 만드는 거 열릴 수 있는 곳은 열리면 좋을 것 같아서 트렁크랑 본네트 그리고 문짝도 인두기로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초음파 커터 같은 걸 이용하면 훨씬 쉽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구가 없을 땐 공을 더 들이면 됩니다. 인두기로 자른 부분은 사포로 정성껏 다듬어줬는데 실수로 촬영을 못했네요. 덕분에 5초간의 편집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싸. 영은 안 넣느라? 아싸. 지금부터 언뜻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는 녀석을 대충 볼 때도 매끈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페이서를 뿌려주는데 이건 이 녀석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를 부각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서페이서를 뿌려주면 지금까지 잘 안 보였던 흠집이나 울퉁불퉁한 표면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언뜻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흠집 투성이입니다. 울퉁불퉁 표면이 드러났으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사포로 갈아내던지 아니면 퍼티를 발라주던지. 이 녀석은 주로 움푹 패인 곳들이 많아서 퍼티를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퍼티도 드라이기로 말리면 1분이면 마릅니다. 아시는 분도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방금 바른 퍼티는 벽체 보수용입니다. 여러분은 플라스틱용 퍼티를 사용하세요. 퍼티가 마르면 고운 사포로 열심히 문질러줍니다. 고운 사포로 문지르는 이유는 설마 봉화지라고 말하려는 거면 닥쳐. 날 뭘로 보고 빙고. 근데 3D 펜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사포로 만들기가 더 맞을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3D 펜보다는 사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사포질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서페이서를 뿌려서 혹시라도 정리되지 않은 표면은 없는지 잘 살펴봅니다. 저요. 여기요. 저요. 여기도 봐주세요. 다행히 흠집이 없네요. 이런 된장. 이젠 프라이머 같은 걸 뿌려주면 좋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크릴 물감을 뿌려주는데 한 번으론 택도 없으니까 아주 묽게 뿌리고 말리고를 5번 정도 반복해 줍니다. 그래도 드라이기를 활용하면 채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충 도색이 된 것 같긴 한데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니 색감도 별로고 광택도 없습니다. 뭐 그건 이따가 다시 해결해 주기로 하고 페라리의 생명을 불어넣을 바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바퀴도 3D 펜으로 만들어 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바퀴는 동일한 크기의 완전한 원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뽑아주고 대신 남은 노동력을 바퀴 디테일에 쏟아붓기로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이 정말 무식하게 복잡한 형태입니다. 대충 흉내라도 내봐야겠습니다. 낚싯줄을 이용해서 휠의 살들을 만들어
만들어줍니다. 낚싯줄로 한 땀 한 땀 바느질 비슷한 걸 하다 보면 왜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갖기 위해 자수를 놓고 계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4개를 만들다 보니 손가락 끝에 쥐가 오려고 합니다. 야옹. 괜찮네. 드디어 똥손 장인인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페라리의 휠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색을 해주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타이어와 결합해줍니다. 마리 타이어지 접지력 0에 가까운 드리프트 전용 필라멘트 타이어입니다. 페라리에 맞게 24분의 1 스케일로 크기를 조정한 RC카 프레임에 타이어를 장착해줍니다. RC카 프레임을 어떻게 정확히 24분의 1 스케일로 조정할 수가 있냐고요? 크기 조절이 가능한 RC카 프레임을 사면 됩니다. 꽤 그럴싸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까요? 만약 배신당했던 노력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절대 댓글로는 남기지 마시고 무덤까지 안고 가세요. 그래야 자라나는 새싹들이 해맑고 건강하게 괜시리 완성되지도 않은 바디를 한번 얹어봅니다. 뿌듯함을 느껴보려고 바디를 올려본 건데 페라리는 역시 무광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표면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더 고운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그래도 표면이 몰라보게 깔끔해졌네요. 그렇다고 정말 몰라보는 건 아닙니다. 때마침 주문했던 프라이머와 탑코트가 도착해서 프라이머를 뿌려줍니다. 프라이머는 도료가 표면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구입하고 보니 프라모델용이 아니라 차량용이었네요. 제가 좀 허당입니다. 그래도 버릴 순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대충 뿌려줍니다. 흰색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회색이네요. 그래도 이미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퀵보드라도 잡아타고 달려야 합니다. 다시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뿌려줍니다. 왜 에나멜을 안 쓰냐고요? 아크릴 물감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크릴 물감 도색의 길은 험난합니다. 가능하면 광택 있는 표면은 에나멜로 도색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육체 건강에는 이번엔 디테일업을 해줄 차례입니다. 먼저 쿠킹 오일을 헤드라이트 안쪽에 붙여주고 LED 전구를 끼워줍니다. LED 전구는 전진을 하면 켜지게 연결해줬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켜지네요. 여기서 전구까지 표현해주면 좋은데 이때 UV 레진을 사용하면 딱입니다. UV 레진은 평소에는 순간접착제처럼 약간의 점성이 있는 액체지만 자외선을 쬐어주면 몇 초 내로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도도 투명해서 헤드라이트를 표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준 그릴들도 정확한 위치에 조심조심 붙여줍니다. 그릴같이 작고 얇은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에도 너무 얇기 때문에 살짝 두껍게 출력을 하고 나서 사포로 하나하나 다듬어 준 겁니다. 인간과 기계의 효과적인 협동의 결과물이라. 이제 표면 광택을 위해서 탑코트를 뿌려줍니다. 트렁크와 본네트 그리고 문짝은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RC카 프레임과 결합을 하기 위해선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플렉서블 필라멘트로 대략 느낌만 낼 수 있게 붙여줬습니다. 이래서 조그만 다이캐스트 미니카들 중에서는 RC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마지막 디테일업만 남았네요. 가지고 있는 전사지가 없어서 라벨 용지에 페라리 125S의 상징인 숫자 56을 레이저 커팅해서 붙여줬습니다. 숫자 스티커 하나 붙였다고 느낌이 훨씬 살아나네요. 이제 RC카 프레임과 결합을 해주고 원본 사진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스케일의 페라리가 만들어졌는지 비교해봅니다. 도색 부분은 아직도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대로 된 스케일로 꽤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종기를 좌우로 돌리면 귀엽게 조향도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RC카가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앞바퀴 조향이 될 때 서브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리는 걸 더 좋아하시죠? 애석하게도 이 녀석은 느리게 움직이도록 만든 녀석이라 아무리 달려봐야 제 걸음보다 느립니다. 그래도 전진을 시키면 라이트를 환하게 밝히면서 가긴 가네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느린 전설의 페라리 125S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문짝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도 만들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녀석은 원래 조수석에만 문짝이 달려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냥 끙차 하고 힘겹게 탑승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페라리 125S가 아무나 탈 수 없는 특별한 레이싱카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라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서 디스플레이 회전판도 손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정속으로 돌리려고 안간힘 쓰는 손길 보이시죠? 안간힘엔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모노아이TV였습니다. 안녕. 인사도 제대로 못하냐? 안녕.